안녕하세요. 넥스트 머니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 효성중공업이고요. 효성중공업. 지금 차트 상으로 보면 역회된 숄더를 찍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간다고 하면요. 여기가 헤드고요. 여기가 숄더일 확률도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 변곡점 사이에 있는 거죠. 바닥을 찍고 재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 전고점을 돌파를 못한다고 하면 헤드앤숄더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흑 아니면 백인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두 개입니다.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오늘 솔직히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났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전고점을 돌파해 갖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못 뚫고 주구장창 떨어질 것이냐를 보는 것은 첫 번째 상승의 소재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때 상승의 소재는 바로 미래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소재가 확실해야 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바로 수급이에요. 최소한 기관과 외국인 둘 중에 한 군데가 매집을 해야지만 효성중공업의 미래 주가가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소재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소재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AI 전략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를 보면 우선 이렇게 오늘 주가가 급등한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작년이라 하면 2024년도고요.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무려 3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효성중공업 실적 중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해가지고 오늘 주가가 굉장히 컸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라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요.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핵심 키워드는 바로 나왔습니다. 주요 자회사 실적이 개선이 되었고요. 효성중공업은 현재 글로벌 전력기기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글로벌 전력기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한번 잠시만 전방산업이나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현황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향후 미래는 반드시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SM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확보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우선 이 두 개가 일단 미국과 글로벌의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보세요. AI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까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전력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향후에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가 돼요. 그리고 방금 제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전기를 다루는 이 용량이 기존의 10배에서 20배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기대감이 효성중공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 2024년도 4분기까지 굉장히 실적까지 좋았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와 2026년도에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도 크다는 겁니다. 소재가 확실하죠. 이 부분을 알고 우선 그 다음이 두 번째 SMR이었죠. SMR이 뭐냐면 소형 원자로를 말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대형 원자로죠. 저기 구리 원자로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부지도 넓고 건물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큰 원자력을 이제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지금 미국 쪽은 이 SMR을 가지고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서 전력이나 에너지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원자력도 결국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효성중공업의 주요 자회사 실적이 개선이 됐다고 했죠. 이 자회사가 바로 미국에 있는 자회사입니다. 이 SMR은 아직 그 수익이 실현화가 안 됐고요.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 데이터 센터 쪽 아니면 풍력 쪽으로 이 자회사 실적이 굉장히 많이 실적이 개선됐거든요. 풍력이 아니라 태양광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태양광과 AI 반도체의 일부, 왜냐면 제가 일부라고 쓰는 이유는 AI 반도체 그 볼륨이 추후에는 몇십 배는 더 커질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제외해서라도 이렇게 역대 최고의 실적을 가지니까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게 어필이 되고 있는 겁니다. SMR도 당연히 전력기기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 알고 기사를 보면 좀 편해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중요한 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효성은 매출액이 2조 2천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2,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로 각각 23%, 283% 굉장히 큰 성장을 했고요. 매출액이 23%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2배로 증가를 했다. 그 말은 달리 이야기를 하면 미국에서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전력기기 줘 이래 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공급과 수요에서 이거 좀 적을게요. 공급과 수요가 있죠. 이렇게 했으면 이거 P랑 Q예요. 그리고 DS인데 D가 수요고 S가 공급입니다. 수요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품의 판가가 올라가가지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극대화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부분 알고 밑에 한 번만 한 내용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효성중공업 그리고 효성TNC 등 주요 지분법 자회사의 실적 개선 등에 따른 지분법 이익이 증가를 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아이템은 결국 전력기기였고요. 이 전력기기에 대한 수출은 대부분 북미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전력기기에 대한 기대감, 이 소재는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볼게요. 제가 처음에 추가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소재는 완전 합격이죠. 소재가 합격되니까 이 전고점을 뚫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볼 수급입니다.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보면 효성중공업은 현재까지 외국인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관이 매집을 했죠. 기관이 매집량이 한 달 기준으로 보더라도 꽤 많고요. 최근에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또 매집 많이 했죠.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 매집이 된 게 많아요. 지금 전체 증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만 보면 종목의 주가를 이거 왜 안 되죠?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수급의 주체는요. 외국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아니고요. 기관이에요. 기관인 이유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치금이란 거 아시죠? 일단 주식을 안 사고 일단 대비용으로 모아놓은 돈을 예치금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예치금이 기관이 있고요. 외국인이 있는데 평상시 시장이었으면 외국인의 예치금이 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월등히 기관의 예치금이 많습니다. 예치금이 많다는 말은 총알이 많다는 거예요. 기관이 총알이 많죠. 외국인은 총알이 없어요. 그럼 총알이 많은 사람이 주식의 주가를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예치금이 많은 기관이 매집을 하는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효성은 지금 기관이 이렇게 보이죠? 기관이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매집이 끝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를 전고점 돌파하고 차트를 이쁘게 만들면 외국인도 반드시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이 흐름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기관이 매집을 한 상태에서는 외국인이 그 뒤에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이제 더 올려주는 주체는 아마 외국인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기관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확률은 확실히 높아졌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가 좀 참 중요하게 보거든요. 사모펀드 얘네들이 귀신이에요. 제가 잠시 이쪽에 못 나와봐서 하는데 사모펀드는 외국인이 좋아하는 재무지표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차트부터 해가지고요 다 본 다음에 그 외국인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갖춘 종목이 미리 들어와요. 미리 들어온 다음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때 팔고 나갑니다. 이런 것을 잘하는 게 진짜 사모펀드가 잘하거든요. 사모펀드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말은 추후에 외국인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보면 사모펀드가 샀죠. 들어오고 있죠. 사모펀드가 지금 살기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들어올 것 같다는 것을 얘네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알고 보면 외국인이 더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죠. 기관이 매집을 하지만 기관의 매수는 아마 계속 될 겁니다. 거기에 외국인까지 들어오죠.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의 쌍거리가 되죠. 기관과 외국인의 쌍거리가 된다고 하면 수급과 거래량의 탄력을 받아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무지표도 설명하고 재무지표도 보고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한 재무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제가 분명 말씀드렸던 거는 소재가 필요한데 이 소재는 미래성,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 미래성 기대감은 있죠. 바로 전력기기고요. 다름이 아닌 전방산업인 AI 반도체와 SMR 쪽으로 향후에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에 소재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수급인데 현재 예치금 관련된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의 대장은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매집을 했고요. 이 기관이 매집을 하고 사모펀드까지 들어왔죠. 이러면 추후에 외국인이 들어올 확률이 크다. 그러면 좀 있으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가 될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전 고점을 뚫고 또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이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서 헤드, 여기서 숄더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역헤드앤 숄더를 찍고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했죠. 정답은 후자입니다.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 찍었고요. 전고점 돌파해가지고 컵에는 핸들식이나 아니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